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게시물 작성할 때 작성자 정보 저장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작성자 이름 보여주는 부분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수정 삭제 같은 거 권한 체크도 가능할 거예요. 그쵸? 이제 권한 체크 같은 부분도 버튼 자체를 안 보이게 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뭐 실제로 주소에 요청을 보내는 행위도 막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저희는 그냥 버튼 안 보이게 하는 걸로 처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리스트랑 디테일에다가 나오냐 안 나오냐, 자, 작성자 이름 보여주는 거, 그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list.jsp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여주는 부분에 작성자라고 하는 탭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도 가져와야만 해요. 근데 얘를 가져오는 쿼리는 article list sublet 여기 있으니까 이 쿼리를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날릴 게 아니라 조인을 사용해 줘야겠죠? 멤버 테이블과 엮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 분리를 좀 시키도록 할게요. 조인 쿼리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경험을 했던 거니까. 제가 무슨 쿼리를 작성하는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쿼리를 좀 바꿔주도록 하죠. 그럼 이제 멤버 테이블에서 엮어가지고 라이터 네임이라는 이름 컬럼명으로 네임들 가져올 거니까 여기서는 라이터 네임 넣어주면 끝. 너무 간단한 거라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게시물 목록에 갔을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 지금 시간이 좀 걸렸죠. 원래 우리가 목록 들어갈 때 이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렸는데 지금 메인 페이지에서 목록 들어갈 때 약간 뺑글 돌고 기다리잖아요. 이거 조인 써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티클이라는 테이블 자체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좀 많이 때려 박아놔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이 전체 데이터 조회하려면은 지금 527,359개가 들어있대요. 되게 많죠. 이 많은 상황에서 조인을 걸어서 한 줄 한 줄 다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애초에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였겠죠. 자, 어쨌든 작성자 잘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디테일 쪽도 한번 수정해 볼까요? 여기도 얘는 수정일 밑에다가 스트링이고 writer name 넣어주고, 그리고 디테일 서블릿 들어가서 쿼리 부분 이거는 복사해 갖고 오죠. 이만큼 공통인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조건에 a.id 이렇게 한다면 끝났죠? 디테일에도 그냥 가져올 거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디테일로 들어가면 잘 나오죠. 근데 제목이네. 안 바꿨네요 이거를. 작성자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거죠. 우리가 해봤던 것들이니까 다. 그리고 권한 체크도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권한 체크의 경우에는 버튼이 있냐 없냐는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수정 버튼과 삭제 버튼은 상세 보기에 있는 거예요. 얘네를 나타나게 할 거야 안 나타나게 할 거야를 따지는 거니까. 그쵸?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또 if해서 그쵸. 우리가 그 메인 페이지에 로그인 보여줘, 회원가입 보여줘, 로그아웃 보여줘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걸로 버튼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detail.jsp한테 일을 넘기는 애가 세션에 접근을 했다가 그 정보를 얘한테 알려줘야겠죠. 얘를 그리는 애는 디테일 서블릿이니까 이 친구한테 와서 세션에 있는 거를 한번 꺼냅시다. 자, 이렇게 꺼내놓고 이제 얘를 쓸 건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냐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무슨 로직을 처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삭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글 쓴 놈이냐 안 쓴 놈이냐, 그러니까 권한이 있냐 없냐? 우리 지금 버튼만 안 보이기로 했거든요. 아, 그러면 그냥 얘한테 여기 있는 정보 담아서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응. 근데 디테일 같은 기능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로그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어 놨죠. 그럼 얘를 검증 없이 그냥 바로 넘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하나 하고 넘길 겁니다. 물론 오브젝트 타입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 형변환을 해서 쓴다면 여기선 그냥 넘겨도 되겠지만 아까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갈 거예요. 얘가 널이 아니면이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세팅 하나 더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detail.jsp가 이런 정보들 리퀘스트에 담겨 있으니까 꺼내 쓸 수 있다란 얘기일 거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서 이제 버튼 보여줄 때 수정과 삭제, 잠깐만, 이거는 한 가지를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아, 근데 어차피 가져오고 있구나. 들어있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로그인을 안 했을 때 당연히 이 버튼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진짜 내가 쓴 글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될 조건이 두 개예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가 더 있으니까 여기서 넘겨주고 있나를 확인했는데 다 들어있죠? 아티클 맵에는 회원 번호 다 같이 그냥 가져올 거니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여기서 -1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엮어서 얘가 갖고 있는 이 값과 여기는 없구나. 그냥 이거 하나 복사해서 얘가 들고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둘이 일치하지. 잠깐만, 이게 로그인이 -1이 아니면 로그인을 한 상태니까 여기서는 같다를 봐야 되는군요. 로그인을 한 상태고 실제로 내가 쓴 글이 맞은 상태일 때 이 버튼들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를 따져보는 거 하나,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이런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거 하나인 상황인 건데,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제가 하나로 AND로 엮은 이유는 간단하겠죠?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일 때는 애초에 얘를 따져볼 이유도 없는 거니까, AND로 묶어서 둘 다 만족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뭐 AND로 엮기 싫으면 이중으로 조건을 걸어도 되는 거고, 근데 조건을 두 개를 따로 분리시켜서 두 개를 쓸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것만 만족을 해도 될 거니까. 지금 현재 일단 로그인이 되었나 안 되어 있나는 확실히 몰라요. 근데 안 되고 있죠? 안 나왔죠? 로그인이 안 되어 있네요.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테스트 1. 저는 테스트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 거 아니에요. 안 되겠죠? 내가 쓴 글 들어가 보면 있고요. 문제 없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하는 김에 이것도 좀 할까요? 아까 제가 여기서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메인 페이지를 열었을 때 로그인을 했다면 여기에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보여주려면 이미 우리가 여기서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넘기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누구누구님 못 하잖아요. 이름 같은 거. 그래서 하나 더 넘길 겁니다. 이것도 넘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변수에 담아서 해놓고 왜 얘는 그냥 써요? 검증 여기서 알아서 할 거니까. 회원 번호 가지고 검증했다라는 게 이것도 당연히 검증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애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별도로 검증을 또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얘는 그냥 써도 됩니다. 넘어와서 받는 거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멤버라고 하는 애를 안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멤버의 네임, 애초에 키를 이렇게 주고 여기서 로그인드 멤버 자체를 넘길 게 아니라 얘를 꺼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변수에 담아야겠네. 그러면 담으면 되죠 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처리하려면 멤버가 없는 상태에서 좀 애매하구나. 그러면 애초에 멤버를 넘길 게 아니라 로그인에 가서 얘부터 건드려야겠네요. 여기서 애초에 멤버 네임을 넘겨줘야 되는 건데 일단 얘가 맵이잖아. 아, 그럼 맵으로 받아서 그냥 처리해버리죠. 이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니긴 해요. 지금 많은 걸 생략하고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를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근데 꺼내실라나? 일단 해보죠. 잠깐만, 아니지. 응, 스트링으로 가야죠. 스트링. 여기서 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걸 그냥 넘겨버리고 위치만 바뀌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요런 데다가 일단 이렇게 찍어 놓고 한번 볼까요? 로그인하는 건가? 로그인하는 잠깐만요. 봅시다. 여기서 넘기고 오브젝트로 넘어왔을 거니까 그 오브젝트를 받아다가 갖고 들어왔을 때 꺼내왔고 흥분안했고 로그인 멤버 들어있는 것이고 거기서 get으로 꺼내겠다. 네? 형변환을 안 해서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get name 멤버의 name 그러면 얘가 널이라고 널 포인트 exception 검증을 할 것이고 문제가 없을 아하 검증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이렇게는 못하나 보네요. 그냥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계속 로그인드 멤버가 널이라고? 멤버 홈메인에 로그인드 멤버 세션 우리가 넣는 거 다시 가서 확인하면 로그인드 멤버 지금은 로그인 안 한 상태라서 멤버에 넣어놓은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러면은 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렇지 우리가 조건을 안 줬지. 맞네, 조건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야죠. 맞아 그렇지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그렇지. 이거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못하고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긴 하지만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냥 넘어가죠. 스프링 부트로 들어가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기는 해요. 일단 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좀 새로운 걸 하나 할 건데, 지금 우리 JSP들을 좀 보면 이거는 서버를 왜 껐을까? 자,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메인 페이지에서밖에 지금 로그아웃을 못해요. 가야만 가능해요. 안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있죠. 이 친구들, 얘네를 다른 곳에서도 쓸 수가 있다면 좀 좋겠죠?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곳곳에 필요한 곳마다 이 메인이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내용, 이런 것들을 뭐 다 붙여넣기를 해줘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럼 계속 중복된 코드가 반복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JSP 파일을 하나 빼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저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자, 이름을 일단 탑바 정도로 하나 지어주도록 하고요. 이 안에다가 JSP 파일을 만들어서 이름을 탑바라고 해줄게요. 그냥 심플하게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이 탑바에는 이만큼을 다 안 쓸 거예요. 그리고 메인에 있는 코드에서 이걸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장 이런 거 없어서 뭐라고 할 건데, 필요하니까 가져와 줘야겠죠. 자, 이러면 얘 임포트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자동 완성 한번 해주고, 이러면 이제 옮겼어요. 메인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메인에 이런 값 불러오던 상황도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이거 쓸 겁니다. include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골뱅이를 사용한 스크립틀릿 방식은 얘랑 똑같은 거죠? 좀 달라요. 우리가 쓰던 일반적인 자바 문법 스크립틀릿이랑은 살짝 다릅니다. 이 친구를 써서 파일, 여기가 지금 main.jsp니까 한번 올라가서 탑바로 들어가서 탑바.jsp,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include라고 하는 애가 뭐냐? 그냥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파일을? 이런 파일을 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경로 찾아가는 방식은 지금 현재 우리 main.jsp죠? 한번 올라가면 폴더들이 있어요. 아티클, 홈, 멤버, 탑바 있죠? 한번 올라가서 폴더를 갈아치우고 이 안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 폴더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서 얘 찾아와, 이렇게 상대 경로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상대 경로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절대 경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일단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해볼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단 메인을 한번 볼까요? 자, 메인 페이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워놓고 로그아웃 해볼게요. 지금 이 메인 페이지에는 이거밖에 없죠.
근데 잘 나오죠. 로그인하면 기능상의 문제도 없어요. 그쵸?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상태. 이거 하나 추가했고 여기 안에 들어있던 기능을 이쪽으로 옮겼을 뿐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만들어낸 메인 페이지 안에는 들어있거든요. 인클루드 했으니까. 이렇게 불러와서 그냥 이 자리에다가 해당 코드를 옮겨 놓는다의 개념이에요. 이만큼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왔다, 이 한 줄로 대체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불러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하고자 했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목록에 가도 나와야 되죠. 그럼 이 목록에도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네요. 누구를? include 이 한 줄을.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목록에 들어가면 뭐라 할 거예요 아마. 왜? 얘는 왜? 리스트에서는 이런 정보를 안 줘요. 리퀘스트에 이런 정보가 없어요. 리스트에서는. 그래서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에 가서 저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세션 처리했던 메인 페이지 요거 가서 이만큼을 복사할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 서블릿에 가서 잠깐 이거까지 이만큼 복사하고 리스트 서블릿 가서 여기 세팅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근데 이 로직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보다는 좀 더 위에 있는 게 어울릴 것 같으니까 바깥으로 조금 빼주고요. 이러면 끝. 리스트 한번 새로 고쳐볼까요? 다시 됐죠? 회원가입 로그인 나와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나오는 거고, 로그인을 했다면 목록에 갔다면 환영합니다 로그아웃 글쓰기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디테일에도 가능한 거고, 수정에도 가능한 거고, 삭제에도 가능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페이지 안에다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include라는 개념. 사용하는 방식은 참 간단해요. 내가 빼놓을 파일을 이렇게 빼놓으면 되고요. 얘를 불러오겠다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메인 페이지가 가장 또렷하니까 얘 가지고도 예를 들어볼게요. 이 자리에 얘가 갖고 있는 이만큼의 코드가 들어온다란 얘기거든요.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메인 페이지를 main.jsp한테 일을 넘기고 있는 이 친구가 이런 작업들 다 완료하고 넘겼죠. 요청을 담아서. 그러니까 결국 이 화면 안에, 지금 이 화면 안에 이만큼의 코드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얘네를 그냥 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받았으니까. 넘겨받은 거에서 꺼낸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만약에 지금 탑바에 그러면 얘네 탑바.jsp를 불러내라 라고 얘한테 요청을 넘겨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못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실제로 JSP한테 일을 시키는 건 일을 시켜서 그 서블릿의 요청대로 화면을 그리는 건 얘예요. 이 안에 들어올 코드를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분리를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만큼이 메인으로 이동을 한다면 당장 에러는 없고 가능은 해요. 아, 여기서 이게 문제구나. 이걸 만약에 된다고 쳐도 여기선 가능해요. 근데 이만큼을 이런 데에다가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불러오면 그 안에 들어있을 거니까. 이게 맞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이것도 스프링부트로 넘어가면 코드가 훨씬 보기 좋고 깔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지금 이제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사용해서 약간 흉내를 내고 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방식을 실제로 사용을 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뭔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까지만 할 겁니다. 얘를 내일부터는 스프링부트 들어갈 거예요. 얘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안 만든 기능들 더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여기 넘어가서 할 겁니다. 왜냐면 사실상 이거 하면서 느끼셨을 건데 로직은 반복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에서 JDBC 아티클 매니저로 넘어갔을 때는 DB라고 하는 개념 하나만 추가가 됐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 쿼리를 짜는 그런 방식이 추가가 됐던 거고, JSP 아티클 매니저로 넘어왔을 때는 그 JDBC 아티클 매니저 때랑 똑같은데 JSP로 넘어와서는 화면을 그릴 수 있는 JSP 밖에 추가가 안 됐어요. 나머지 로직은 똑같잖아요. 심지어 이 서블릿 안에서 돌고 있는 이 연결 방식도 동일하죠. DB 유틸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얘 가지고는 뭐 많은 걸 안 하고 이제 넘어가서 진짜 제대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찐 웹 개발, 진짜 웹 개발. 여러분들 다 이거 스프링부트나 스프링 가지고 웹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수업에서 이제 스프링부트를 들어갈 건데 일단 스프링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되니까 그 얘기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부트를 사용하기 위한 뭐 세팅 같은 거 할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스프링부트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느낌과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결은 똑같아요. 서블릿이 요청을 받을 거고 그 요청을 이제 화면단한테 일을 넘기거나 아니면 직접 응답을 하거나 이런 방식이 쓰여요. 그래서 전체적인 코드의 결은 같은데 당연히 사용법이나 이런 새로운 문법들이 나오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용은 조금 흐름 이해만 하면 됐다.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 다 몰라도 흐름은 따라갈 수 있어. 내가 눈으로 왜 저게 저렇게 쓰였는지 따라갈 수는 있어. 혹은 눈으로 따라가면서 저것들을 분석할 수 있어. 어떻게 동작할지 예상할 수 있어. 정도만 돼도 괜찮았는데, 물론 스프링부트도 마찬가지긴 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흐름 파악이에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가지고 코드를 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진짜 메인이니까, 이 웹개발 수업에서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조금 더 앞으로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JSP 이 부분을, 이 흐름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는 분들은 스프링부트에 들어와도 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왜냐면 결이 똑같으니까, 결국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막힌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내일 수업 전에 최대한 많이 허물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갔을 때 또 고생을 하시게 될 거니까. 네,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한 번쯤 읽어보고 오시면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